토론으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그 토론 이제 두 분인데 그 실제 이제 아마 그 전체 내용상 보니까 우리 황영현 연구위원님께서 조금 이제 그 좀 포괄적으로 그 토론 내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먼저 그 토론을 해주시고 우리 김상철 세무사님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황영현 연구원님, 예. 방금 소개받은 황영현 연구원입니다. 사실 원시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건수로 보면 약 4.8% 총 취득세, 그러니까 790만 건인데 4.8%, 그리고 세액으로 보면 한 13.9%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5%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중요치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취득세가 신고납세 제도이고 또 승계취득과 같이 상대 가격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과세 표준을 계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득세 과표를 이게 본인이 지급한, 아까 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세법상에는 발생주의가 아니라 권리의무 확정주의로 소득세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대로 해야 되는 건가라는 데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취득행위를 보고 그 취득행위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세부담 능력이 있다고 보고 취득세를 매긴다면 취득 당시에 공정가격, 공정시장가격, 시장 가치를 가지고 취득세를 매겨야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는 보았더니 외국의 사례는 본인이 지급한 해서 원가 누계액을 거기에다가 뭐 취득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 공정 취득 그 시장 가격에 대해서 매겼고, 특히 건설업자라든가 뭐 또 분양업자들이 얘기하는 그렇게 지어서 분양하는 그런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 매기지 않고 건설에서 자기가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매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적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원시 취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취득 가격은 이제 그 기업의 계상 취득 가격에다가 그 지방세법상 포함해야 될 금액과 제외돼야 될 금액을 포함한 가격, 그러니까 과세 표준을,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누적적으로 본인이 계산 금액을 누적적으로 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잘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 과세표준 체계가 2023년도에부터 시행되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문제점,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회계학적으로 접근해서 고찰한 논문을 발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입장에서는 명확하고 획기적인 어떤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법령이나 시행령, 훈령 등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리고 있어서 저는 보다 현실적인 우선 당장 개선해야 될 부분을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원래 이제 지방세법상 장부는 뭐 지방세 기본법 보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방세 기본법에 있는 기업액의 존중 원칙은 지방세법이 3분화되면서 지방세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국세 기본법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소득세에 관련된 그런 규정이고 일반 규정인 거고, 그 취득세에 관해서는 2조의 2의 규정에 되어 있는데, 그 2013년도에 신설됐죠. 취득세가 95년부터 신고납세제도가 됐는데 그동안 아무 표현도 없다가 2023년도에 신설됐던 것인데, 이게 그러니까 장부 작성을 하라고 하면서 법인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이게 만일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최소한 원시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뿐이 아니라 모든 취득자가 장부 작성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아까 그 사람이 지급한 금액, 원래는 아까 공정가액에 의해서 과세가 돼야 되고, 공정가액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장부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면 그 가격으로 과세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현행 세법대로 만일 장부에 의해서 한다면 개인에 대해서도 장부 작성 의무를 부여해야 될 거 아닌가. 물론 뭐 이게 실제로도 의무를 이렇게 이제 개인에 대해서 장부 작성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 더구나 사업자이면 좋겠는데 사업자가 아닌 사람한테 부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방세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한다는 새로운 어떤 뭐 의무의 규제 신설이지 않느냐라고 보지만 어차피 그 현행 소득세법에도 다 복식기장 장부를 만들라고 하고 있고, 물론 뭐 소형 7,500이라든가 1억 5천 또는 3억 같은 게 업종별로 간편장부 대상자를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복식기장 의무를 명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재무제표 플러스 조정기한서까지 첨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일 그 간편장부 대상자는 예외를 인정한다든가 뭐 가산세를 매기지 않으면 되겠지요. 그래서 일단은 장부를 지금 현재 법인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데 모든 납세자는 이렇게 바꾸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신고 시에 그 첨부하는 서류의 그 지방세법 시행규칙상으로는 원시 취득 경우에 취득세 신고 서류에 첨부되는 서류는 장부 서류 사본 한 부가 전부입니다. 다른 서류는 없지요. 그러면 장부 서류를 이게 건축물 관련 개정이 포함된 장부 서류인지 아니면 전체 건축물 관련된 건설 과정에서 전체 장부인지 그 구분도 없지요. 또 설사 그렇게 전체 장부를 갖다 내라고 한다면 3년 또는 5년 동안 걸쳐서 신축된 장부에 대한 장부를 전부 사본해서 낸다는 것은 의미가 없겠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 건축에 소요된 물건별 취득원가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명시화되면 그에 따라서 장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요즘에는 손으로 기장하지 않고 컴퓨터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장을 하는데 거기 현장별, 건축별 원가만 보조원가 그 장부를 작성하라고만 주고 그대로 넣어주면 그대로 그냥 출력하기로 하면 바로 취득원가 명세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미 사업자들이라든가 법인 같은 경우는 다 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어려운 새로운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명세서에다가 플러스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계산한 과세 표준이 맞는지를 스스로 작성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조정계산서를 첨부를 해야 될 것이다. 시행령 18조 1항과 2항에 있는 사항이 어떤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서에 나타나 있는 항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된 물건에 대한 비용과 관련해서 그 조정자가 파악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다 보면서 스스로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이다. 그러한 조정계산서는 반드시 외부 조정이 아니라 내부 조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는 외부 조정으로 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하는 그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한 건설자금이자나 연체료 법인에 대해서만 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되고 있는데 이게 건설자금이자와 연체료를 이게 소득계산, 법인 소득이라든가 개인 소득 계산에 있어서의 그것을 포함하도록 이게 비용으로 보지 않고 법인세나 그다음에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취지하고 취득세 계산에 있어서 취득 시점에 있어서의 공정가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큰 업체들은 그리고 재정 상태가 건전한 기업은 건설자금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연체료가 발생하지도 않을 수 있는데 재정 건전성이 열악한 그 중소기업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발생하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건설자금이자나 연체료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건물이 그 아파트가 더 시장 가치가 있는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공정 가치로 보면 실제로는 중소업체에
건설하는 것이 10억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 대형 건설업체가 하는 경우는 13억, 15억 되는 것이죠. 실제 원가는 작성된 원가는 오히려 더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원시 취득에 대한 물건에 대한 취득세 과표를 아까 그 어떤 취득 시점에 있어서의 공정 가격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그런 공정 가격을 원래는 공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복잡하다면 최소한 시행령 18조 1항과 2항에 있는 건설자금 이자와 연체료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당장 삭제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을 하는 계산상의 문제점인데요. 장부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실제 아까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고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이 계산하기 어렵다든가 하게 되면 시가 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시가 표준액은 시가 반영률이 토지 같은 경우는 65.5%, 공동주택은 69.9%, 2020년도 기준이긴 합니다만 건물은 그 비주택 이외의 비주거용 건물은 53.6%입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 시가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절반 내지는 6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니까 장부를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가 취득세 부담이 오히려 적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취득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이게 뭐 잘못된 그런 계산 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그 시가 표준에 그래서 기업체들은 미리 대충 집어넣고 거기다가 자신 없으면 예비비까지 몇백억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취득세 신고를 하고 아무 소리 없으면 한 3년 대개 3년 지나면 경정조사를 안 하니까 그때 이제 경정 청구를 하는 이렇게 잘못된 사례. 그러니까 최소한 가산세나 연체료는 그러니까 과소신고 가산세라든가 장부 비치 분리행 가산세라든가 가산세를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으면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그 개선을 해서 취득세 과세 원시 취득에 따른 그 취득세 과세 방법을 획기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그 원시 취득과 관련해서 좀 현실적인 이제 개선 방안으로 그러니까 이 법인에 대해서만 이제 그 부과하고 있는 장부 작성 의무를 이제 모든 그 취득자 개인을 포함해서 다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또 이 원가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 또 이제 건설자금이자나 이제 연체료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 그 취득 가격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것과 또 뭐 취득 시점의 어떤 공정 가격을 좀 제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또 아울러서 이제 시가 표준액이 갖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김상철 세무사님께서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상철 세무사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은 실제로 이제 대리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납세자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법적으로 좀 보호를 받고 좀 이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점적으로 전 토론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김보영 위원님께서는 실제로 납세자가 조세법을 적용받는 실무적인 측면을 많이 쟁점을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뭐 법적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뭐 회계 이론 같은 걸 차용한다거나 그런 방안 저 역시 합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사실상 취득 가격에 대해서 지금 현행으로서는 많은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까지 고려가 된다면 이번 연구는 상당히 많은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도 이제 향후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성을 침해받는 것에 대하여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까지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좀 더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점을 먼저 두각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우선 과세 대상에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한계가 있는 점에 대해서 이제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와는 별개로 일단 취득세는 지방세목 중에서 이제 토대를 이루고 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이 취득세만큼은 더 명확히 규범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직접 비용 및 간접 비용에 대해서 해석의 논란이 많아서 현재는 판례나 예규로 많이 이제 선택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원시 취득과 관련해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영위하면은 많은 논란이 지금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취득세 과세 표준뿐만 아니라 이제 감면까지 적용하는 경우를 저는 더 폭넓게 고려해봤는데요. 이제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이제 취득세가 결정되고 그 결정된 과세 표준을 바탕으로 이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적용해서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과세 대상으로부터 이제 논란이 야기될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는 물론이고 취득세 감면에 대한 가산세 위험까지 납세자는 또 부담을 또 안아야 됩니다. 가령 이제 뭐 저의 실제적으로 창업 벤처 중소기업 같은 이제 이런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특법의 취지 자체도 이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제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앞선 이제 취득 가격의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이 취지까지 위배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결점으로는 이제 사전 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모든 경제적 현상을 법문으로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런 경우에는 사전 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전 검증 제도를 도입할 때 있어서는 이제 취득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모든 취득의 유형은 아니고 해석의 여부가 많은, 특히 이제 원시 취득과 이제 간주 취득의 경우에 적용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전 검증 제도는 또 이 또한 지나친 행정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정도 이상을 제한을 둬서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검증 제도를 도입할 시에는 두 가지 주체로 나뉠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세무사 등의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증을 받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방안은 이제 좀 더 이제 전문가로서 검증을 받기 때문에 이제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이 방법 역시 이제 세무사가 원활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법 규범이 조금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납세자도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과세관청에서 직접 이제 사전 검증을 해주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현행 이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와 비슷한 이제 방법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과세 표준을 결정할 때 이제 과세권자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해석이 될 여지가 있는 점을 좀 부작용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취득가격 규정 시 회계 이론을 차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는 이제 사실상 취득가격에 대해서 취득 원인별로 규정을 달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저 역시 원시 취득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대해서 법규범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계 이론을 일부 차용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납세자가 회계 이론을 직접 이제 적용해서 취득세를 신고한다는 것은 이제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정에 맞게 금액별로 유의미한 부분에서 회계 이론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사전 검증 제도를 도입한다면은 이제 세무사로부터 이제 전문가로부터 회계 이론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고 신뢰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명세서 첨부 의무화 또한 저 또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업무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이게 납세자가 그걸 실제로 챙겨보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호성의 문제를 이제 사전에 이제 조정명세서로 구체화시킴으로써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애초에 신고 당시에 이제 첨부를 의무화시킴으로써 한 번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이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명세서 자체에 회계 이론을 차용한 개념을 도입하고 그 회계 이론에 차용한 각종 비목들을 열거하여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방안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이제 결론은 이제 지금은 이제 원시 취득 당시 상당히 이제 법문상 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점을 이제 문제로 짚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규범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회계 이론을 차용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회계 이론을 차용할 경우에는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전 검증 제도 및 조정 명세서를 첨부화를 도입한다면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법정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발표한 연구에서 실무적인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고 회계 이론을 차용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연구로 인하여 지방세법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취득세 과세 표준과 관련해서 이제 사전 검증제도 또 이걸 제안하셨고 또 그 취득 가격 규정에서 이제 회계 이론을 좀 더 이제 차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조정 명세서 첨부 의무화까지 이제 짚어주셨습니다. 혹시 이 관련해서 플로아에서 지금 의견 주실 분 계시면 제가 지금 그러니까 다른 점을 그러니까 유사점, 차이점을 분명히 해 보자라는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차이가 있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이렇게 보자는 연구고 지금 제가 여기 수정했는데 그러니까 준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호에 준하는 비용이 있어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간접 비용에 해당하는 간접 비용의 10호에 보시면 준하는 비용이 있어서 이게 포괄주의가 됩니다. 이게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 연구는 지금 회계하고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회계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게 아니고요. 약간씩 차이가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자라는 말씀을 그런 연구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됐습니까? 그리고 토론자분들께서 너무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장부 작성 의무에 대해서 저는 좀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취득세 그러니까 지방세법에서 좀 아예 그냥 좀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가 안 되고 있어서 아니 20조 22조 2에 있어요.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법인에 있는데 대해서만 돼 있던데. 위에 그러니까 10조의 5에 원래 5항이 있었던 부분들이 이게 좀 없어지면서 좀 어쨌든 전과 좀 다르지 않게 하겠다는 게 원래 취지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 원래와 다르지 않게끔 하는 거에 그게 좀 제대로 발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개정 전과 개정 후가 동일하게 지금 인식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에 대해서 그럼 장부 작성 의무, 장부 보존에 대한 의무를 지금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떤 포맷과 규칙을 명확하게 만든다면 그거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장부 작성 의무나 비치하는 그 장부의 유형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게 또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과 동일한 정도의 장부 작성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두 번째로 건설자금 이자 연체료에 대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공정가치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이게 지금 저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래 회계적인 개념으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그 과세표준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그때 왜냐하면 회계는 그때까지 사용 가능한 순간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을 전부 다 취득 원가로 하니까 그런 개념을 지금 사용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동일해야 하는가를 원론적으로 좀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적당한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제 시가 표준액으로 과세 표준을 개선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많은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개정은 그거를 거의 이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사실상 취득 가격을 쓰는 게 원칙으로 지금 개정이 되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공정가치보다는 오히려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 표준으로 가는 게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그 공정가치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음에도 지금 오히려 지출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지금 과세 표준이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지금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뭐 제가 개정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시가 표준액이 만일에 시가 표준의 이제 공시 가격이 환율 90%까지는 안 가더라도 80% 70%만 돼도 오히려 더 공정가치를 더 오히려 사실상 취득 가격보다 잘 공정가치를 표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논점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현재 저는 이제 현실만 지금 말씀드리지 지금 현재 규정은 지금 지출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이 정해져 있고
최대한 지금 뭔가 좀 혼란이 없도록 정비를 해야 된다는 쪽에 맞췄지만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다른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관점에서 일단 규정 자체가 지금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전 검증 제도나 조정 명세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데도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러니까 입법적으로 지금 모호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 검증을 하시기가 너무 힘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칙을 일단 명확하게 하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한 뒤에 이거에 맞춰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또 그 뒤에 좀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제 순서적으로 그런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은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걸 이제 일종의 취득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걸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세법상이라든가 또는 이제 회계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서로 그러니까 실제 규정이나 법이 정해지는 목적과 내용이 다 달랐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완전히 일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정확하게 어떤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아까 이제 김홍익 박사님도 명확하게 뭘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논란이 없이 완전하게 깔끔하게 다 정리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가급적 이제 여러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이 과세 물건이라든가 대상 간의 이런 형평성을 좀 갖출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정을 좀 만들고 또 어떤 제도를 갖다가 좀 이제 새로이 또 설계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또 계속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토론과 발표 그리고 질의 응답까지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